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중앙학생자치단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1월 15일, 16일 2일에 걸쳐 진행되는 중앙학생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학우분들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순천대학교 방송국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4차례 정책토론을 개최하는데 지금은 그 마지막 순서로 체육대학, 미디어랩스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며 후보자의 기사와 학우분들의 여론을 반영한 사회자 공통질문 이후 허자질문, 정중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 진행 선칙에 따라 세 분의 후보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체육대학의 박민수 후보자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랩스의 명다인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김선영 후보입니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단체의 단체 소개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체육대학 박민수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3대 체육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후보자 스포츠과학과 박민수입니다. 저희 단체명 한별은 크고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처럼 체육대학을 더 크고 밝게 빛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한별은 밝게 빛나는 큰 별의 의미를 담아 체육대학 학우들이 순천향대학교 체육대학 안에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 상순전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개최된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와 함께하는 연합체육대회를 내년에도 진행하여 순천향대학교 체육대학 학우들의 단합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봉사활동 단체와 협약하여 체육대학 학우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특강 진행입니다. 학우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조사 반영하여 그에 맞는 분야의 종사자를 초청해 체육 관련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체육관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인 웨이트장과 샤워실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청결히 유지하여 학생들이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입니다. 체육대학 학우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사용해 성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여섯째, 체육대학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및 취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체육대학 학우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SNS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해 체육대학의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굿즈 제작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굿즈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겠습니다. 여덟째, 야식사업입니다. 시험기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체육대학 학우들을 위해 야식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명단님. 안녕하십니까. 제6대 SCH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학생회 기호 1번 드림의 정 후보자 명다인입니다. 드림은 영어로 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첫걸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은 드리다의 명사형입니다. 학우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드리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림의 공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단과대학과의 연합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졸업 요건 중 봉사시간을 채울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여 재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쌓고 대학생활 중 뜻깊고 보람찬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만의 문화의 날 행사를 학기당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영화 시청과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고 2학기에는 영화 시청과 함께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SCH 미디어랩스관 편의점 설치 건의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관을 사용하는 학우분들은 대부분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밖으로 나가거나 학생회관 편의점을 사용합니다. 대학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단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디어랩스관 내부 편의점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SCH 미디어랩스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학사 일정, 미래빈의 이야기, 졸업생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배치하여 학우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빈의 밤을 개최하겠습니다. 단과대 축제인 미래빈의 밤을 개최하여 학우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학과와 교류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내 성비 인원수를 맞춰 학과 연합체육대회를 진행하여 희망 종목을 수요조사 받아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학우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양 교과목 중고책자 거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공통교양에는 글쓰기, 맛있는 수학, 컴퓨터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목이 있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해당 교양 교재를 중고로 판매하고 신입생은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생에게는 구매 부담을, 재학생에게는 처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복지사업 유지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응급 상자를 유지하고 학우분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불편함 없이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제8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기호 1번 병입후부, 유아교육과 21학번 김선영, 부입후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2학번 김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람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의 바람을 모두 이루어드리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는 저희만의 기조를 내포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바람은 6가지 공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택배 대리 수령. 기숙사에 택배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중품과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사업 유지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기존의 부탁사업과 불법 카메라 탐지 활동을 함께 이어받아 학우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SNS를 통한 소통 공간 활성화. 학우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챗봇 도입, 오픈 채팅방 개설, 월간 소식지와 달력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와 행사 등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여사업.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대여사업을 물려받아 대여 물품들을 상시 구비하여 학우분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 봉사활동. 졸업 필수 요건인 봉사시간이 필요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을 위하여 단체 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바람장터. 학생회가 중간 매개로 작용하여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의 중고 물품 거래가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바람은 위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순서는 전체 체육대학부터 진행됩니다.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우 니즈 파악 부분인데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단과대학은 소속 학우의 학생회비 납부일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선 학우분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학우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박민수 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학생회비는 학우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학우들이 충분히 학생회비의 가치를 느껴야만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때 학우들에게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들이 참여하는데 부담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약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체육대학의 전통적인 행사인 연합 MT와 회오름제를 진행할 때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들을 위해 상품이나 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납부율과 더불어 학우들의 행사 참여도도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학우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위치한 아산 신창면의 인프라는 다양한 편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선 학우분들께서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신창면을 벗어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학우분들께서 현 인프라에서 할 수 없었던 취미생활을 희망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우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체육대회와 미래비네 방, e스포츠 대회는 유지하되 학교 내에서 진행하기 힘들었던 봉사활동, 문화예나 행사를 통한 영화 시청, 간식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단과대회 반과 체육대회 같이 학우분들이 적극적이고 직접 참여를 하시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 학우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호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우 니즈 파악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과 학생회와의 협력 부분인데요. 질문 방식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동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 주어지며 답변 순서는 전체 체육대학부터 진행됩니다.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는 조직 특성상 학과 학생회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학과 학생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민수 분부터 시작하시죠.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체육대학 학생회 회의에 체육대학 모든 학과의 학회장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체육대학 사업이 있을 때 학회장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각 학과 학생회와의 발전된 협력을 위하여 각 학과 학회장과 과대표들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을 하고 일정 공유 어플을 통하여 학과 학생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각 학과에서 행사 때 꼭 필요하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나 용품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각 학대가 낮은 대여 업체를 알려주거나 교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과 학생회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나 마이크와 같은 음향 장비는 총학생회, 학생지원팀, 본교 시설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과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도움을 청하는 과가 있다면 정, 부 후보자가 최선을 다하여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특성상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학과를 대표하는 학회장 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이전처럼 단과대 학생회에서만 학회장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학회장 분들께서도 학회장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랩스 단과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선 학과 학생회분들이 편히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 드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학회장과 집행부를 포함한 미디어랩스 학우분들께서 편한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선영 후보님. 저희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학회장 간담회와 단과대회 밤 그리고 학과 박람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학과 학생회와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회장 간담회는 학기당 학기 초와 학기 후반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과 학생회와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생회 사무실 이전 후 변화 부분인데요. 질문 방식은 앞서 질문과 같습니다.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순서는 전체 체육대학부터 진행됩니다.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여 사업은 이제 학생회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부분의 단과대학 사무실이 학생회관으로 이전하면서 학우분들의 접근성은 더 낮아졌는데 각 후보자께서는 단과대학의 대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민수 분부터 시작하시죠. 우선 답변하기 앞서 저희 체육대학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여 사업이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접근성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은 모든 학과의 과정 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해 체육대학 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체육관 내 학생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이 상품 수령, 과장 수령 등과 같이 학우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체육관 내 학생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회실 이전 후에도 학생회와 학우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육관 내 학생회실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단과대학과 달리 SCH 미디어랩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과가 미디어랩스 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학년도 1학기까지는 미디어랩스 사무실이 미디어랩스 관에 있었지만 그 또한 모든 학우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성이 중요한 대여 사업보단 복지 사업을 증진하는 것이 학우분들께서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당선된다면 학기 초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의 니즈를 확인하여 복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후보님. 저희 단과대학은 이미 학과와의 연합을 통해 단과대의 대여 물품을 학과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방식은 많은 학우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학과의 사정상 이러한 방법 진행이 어렵다면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사지원팀과 협의 후에 유니토피아관에 위치해 있는 학사지원팀에서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학관과 인문과학관의 건물을 주로 사용하는 교육계열 3개의 과 학우분들에게는 사무실 이전의 변화가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후보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순천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학생 자치단체장 정책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앞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학보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보사에서는 두 분의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답사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사 황규영 기자입니다. 체육대학 한별 정보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최대 학생의 단비에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느낀 우리 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체육대학 학생회 단비 사무국장을 통해 학생자치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자리에서 체육대학 예산을 관리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학우들을 위한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체육대학 학우들을 위해 학생회 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학우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예산의 비중을 높여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번째 공약으로 굿즈 제작을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은 예산을 고려한 공약입니까? 네, 우선 굿즈 제작에서 단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많은 학우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학우들이 정말 원하는 굿즈를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굿즈를 제작할 것인지 구글 폼을 이용해 사전 조사를 먼저 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님은 올해 체육대학 학생회 단비에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번 단비가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감사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단비는 올해 상반기에 332만 4,300원을 신청했고 214만 2,440원을 편성받았습니다. 굿즈 제작 공약 또한 많은 예산 소요가 우려됩니다. 정 후보자님은 추가 경정 예산 신청 없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실 수 있는 예산 계획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체육대학 자체가 학생 수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적고 예산 또한 그에 비례하게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단과대에 비해. 그래서 저희는 굿즈 제작 이전에 모든 그 학기에 모든 예산을 분배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최대한 추가 경정 예산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사 홍보국장 김하늘 기자입니다. 미디어랩스 드림 정후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공약에서 미디어랩스 간 편의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건의 시도에만 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일반 학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공약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단과대학 건물과 달리 SCH 미디어랩스 학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랩스 관에는 편의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설치 시 건물, 점주,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디어랩스 후보자가 된다면 미디어랩스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편의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학우들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처음 미디어랩스관을 설치할 때 상권이 위치한 후문과의 거리성이 가깝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날수록 미디어랩스관을 사용하는 학우들의 인원수와 편의점을 필요로 하는 학우분들이 증가하였고 그렇기에 내년 드림은 편의점 설치를 건의하고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님은 미디어랩스 간 편의점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2층 글로벌 문화 카페 부근과 1층 건물 입구 앞을 고려 중이지만 설치 공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후 시설팀과 건물 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공약으로 건의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학내 편의점을 설치하시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팀과 이야기 결과 올해 편의점 입찰 시 기존의 편의점이 존재하던 공간 이외 SCH 미디어랩스 관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를 내주시겠다고 확정받았습니다. 공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기획팀 또한 SCH 미디어랩스 관 장소를 물색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저희도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지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교와 소통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부사 취재 결과 사무처는 이달 중순쯤 편의점 입찰 공고를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랩스에 새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미디어랩스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에 실행하는 사무처 조사에 드림이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간적으로도 불가능한 보여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과 이야기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편의점이 존재하던 공간 이외 SCH 미디어랩스 관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를 내주시겠다고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내년에 편의점이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미디어랩스 건물에 편의점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편의점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학생들의 의견을 강력히 어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기 기간 내 편의점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자판기 메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히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후보자 당선일 공고가 당장 이달 17일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및 학생 의견 수렴 기간까지 거친다면 사무처나 총무부의 조사 참여가 더 지체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행 가능한 공약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설치가 아닌 건의라고 말씀드린 거는 SCH 미디어랩스 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지속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며 올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편의점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미디어랩스 내 건물에 편의점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임기 기간 동안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미디어랩스관은 매 시험 기간마다 쓰레기 배출 문제로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관련 글이 자주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을 설치하면 쓰레기 혼잡이 더 늘어나고 소음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타 단과대학 건물에도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지만 쓰레기와 냄새 관련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SCH 미디어랩스관은 항상 청결했던 건물이기에 편의점이 설치되면 해당 장소의 근방을 자주 확인하고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을 시 편의점 점주님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여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바람정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바람을 모두 이루어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번 연도 인사대 학생회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학우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문사회과학대학 이번 복지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학우분들이 바람을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의반과 체육대회와 같이 학우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과대의밤을 코로나로 인하여 21년도에 실시를 한 후에 그 다음 해에는 실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21년도에 단과대의밤을 실시하였다 해도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인해 학과에서
학과에서 학년당 총 4명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에는 학우분들의 즐거움, 학우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등을 중점적으로 잡고 학우분들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품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택배 보관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택배 보관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사무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기숙사의 택배 보관함에 비해 보안이 철저하여 카드키로 잠그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키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사 취재 결과 학생회관 2층에는 단과대 사무실을 비추는 CCTV가 없습니다. 또한 심야에 있는 상주에 있는 보안이 없어 분실 및 도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숙사는 CCTV 및 경비원이 상주에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데 굳이 이 공약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숙사에서 경비원 및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현재로서 보면은 도난 및 분실 사고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상설생활관 1관에 있는 택배 보관함을 택배 기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이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설생활관 1의 택배 보관함은 수용되는 기숙사생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께서 귀찮으시다거나 다른 바쁘시다는 이유 등으로 택배 보관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용 공간인 복도에 많은 택배들이 방치되어 있어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인원들이 사무실에 상주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기에 도난 및 분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정부 후보자 둘 다 학교 내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밤 시간대의 점검을 통해 최대한 분실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드키가 존재해야 학생회실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택배 보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카드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드키가 존재해야 학생회실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택배 보관은 그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학생의 인원들이 아침부터 출근 시간표를 짜서 9시부터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가 오면은 바로바로 사무실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 새벽 배송의 경우 학생회실 안에 보관이 불가하여 도난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배송하는 로켓 배송과 같이 새벽 배송의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새벽에 저녁까지 새벽에 배송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님께 네 번째 공약 질문 드립니다. 올해 최대 학생의 단비 또한 체육관 웨이트실 개선 추진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웨이트장 및 샤워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선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웨이트장의 경우 웨이트 관련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순천향대학교 필드하키 테니스 선수들도 웨이트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이트장을 사용한 학우들은 뒷정리를 하고 가지만 청소 등의 관리를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뒷정리만으로는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샤워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2019학년도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샤워장을 사용한 학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샤워장의 존재를 모르는 학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샤워장을 직접 확인해 봤을 때 기본적인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웨이트장의 기구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저희는 기구를 바꾸기에는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웨이트장과 샤워실을 모두 청소, 기구 점검 등의 관리를 하는 인원을 먼저 정한 후 학생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학우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날 개최를 이번 공약으로 제시하여 영화 관람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수의 단과 있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하며 해당 장소 대여 관련하여 미디어랩스 학생 지원팀과 이야기를 하였고 장소 대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디어랩스관 2층 컨퍼런스 룸은 약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수요 조사 진행 시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영화관처럼 시간 단위로 나눠 여러 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 연합체육대회, 7번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8번 교양 중도 책자 거래, 9번 복지사업 유지 및 보수, 5번 미래비의 밤 개최,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과반수 이상의 공약이 올해 학생의 부담과 일치합니다. 공약에 차별사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이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미디어랩스 학생회가 진행해왔던 행사를 반드시 진행하며 학우분들의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내년에도 지킬 것을 약속드리고자 드린 공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번 공약인 연합봉사활동과 3번 공약인 SCH 미디어랩스관 편의점 설치는 근 3년간 미디어랩스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문사회과 대학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학우들이 단과대 건물을 사용하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사대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6월에 2차례, 10월에 1차례 다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외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 방치되거나 잦은 고장 때문에 학우들의 이용에 있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님은 올해 인사대 학생회 복지국 차장으로 활동하셨기에 학우들의 이러한 안전 상황에 더욱 신경 쓰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내년에는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복지차장 직책을 맡아 학우분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인 대여 사업과 시설물 점검 등까지도 맡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시설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에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올해는 또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해 갇힌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선거 세칙에 따라 학생회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갇힌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예방 점검 주기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6번째 공약으로 체육대학 온라인 카페 개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대학 학우 다수가 이용하는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존재하며 온라인 카페의 경우 가입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해 학우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육대학 졸업 요건에는 저희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2급을 무조건 취득해야 졸업 시험에 대해서 좀 감면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에 대해 저희가 필기 시험이 있고 구술 시험이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서 자격증에 관련된 구술 시험에 대한 족보나 그런 시험 기출 문제 등을 공유를 해서 다른 학우들이 그런 거를 확인한다면 좀 더 학우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카페를 개설을 하도록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SNS인 인스타그램 저희 체육대학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 각 학년 공지방에다가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조사, 반영하여 그에 맞는 분야의 종사자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우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작년처럼 연합특강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조율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체육대학 세과의 세과 커리큘럼의 차이가 작지 않다 보니 각 과마다 특강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학과는 재활센터나 선수 트레이너, 스포츠과학과는 역학센터나 스포츠 심리학회, 사회체육학과는 체육 지도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체육대학 안에서 복수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특강을 진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학우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조사한 후 그에 맞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으로 복지사업을 유지 및 보수하고 학우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작성하셨는데 학우들의 의견 반영에 도움이 되는 드림만의 차별화된 소통 창구는 무엇입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주기적인 학회장 간담회 개최, 행사 진행 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교류, 행사마다 학우분들과 학생회의 만남 추진, 소식지 부착, 오픈카톡 활성화, 인스타그램 DM 활성화 총 6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 다양하고 잦은 소통 방법을 이용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약에서 응급상자 복지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학생회 보담 기획국 국장으로서 정 후보자님은 학우들이 응급상자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드림만의 차별화된 응급상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상자는 올해도 작년에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용이 적었습니다. 사용이 적었던 이유는 많은 학우분들께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잘 몰랐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지방에 주기적으로 응급상자 관련 글을 공지할 예정이며 소식지에도 응급상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많은 학우분들께서 위급 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에서 파악한 학우들의 니즈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회장 간담회를 통해 학우분들의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오픈 채팅방 및 구글 폼을 활용하여 전체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 측에 따르면 단과대 학생회는 소속 회원 간 교류 및 화합에 관한 사항, 2차적 학업 지원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바람의 공약은 전부 복지 및 소통 공약으로 단과자치단체의 직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공약들입니다. 복지 외에 단과대 학생회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다른 공약은 없습니까?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가 7개인데 그 과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로 특강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재작년에 시행했던 자격증 환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되고 예산안을 짜는 기획을 해서 예산안이 가능하다면 그때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 후보자님께서는 기존 단체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 봉사활동을 경험하시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해보면서 그때는 참여 인원이 저조하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는 타 단과대까지의 인원 모집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의 봉사활동이 아닌 여러 번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님께 첫 번째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합체육대회의 경우 많은 대학의 인원을 수용하려면 장소 섭외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님이 생각한 다른 장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단백상순전회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다음 단백상순전 개최 장소까지 정해두셨는데 그곳은 전국대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와 협약하여 봉사활동의 기회를 학우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협약을 맺은 봉사활동 단체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산 장애인 복지관 여가 스포츠 지원팀과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아산 장애인 국민센터와 아산시 복합 스포츠 센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우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 봉사활동을 기획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학우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아무래도 과가 체육과고 체육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학우들이 가장 원하는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이번 연도나 지금까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내년에는 저희 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희망 인원을 받아 체육대학 학우들과 함께 단체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학생회 보담에서 미디어랩스 1층 야외 및 2층 글로벌 문화 카페에 추가 휴게 시설을 마련했는데 내년에도 휴게 공간을 유지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유지할 예정입니다. 1층 야외 휴게 공간은 흡연 장소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는 금연 캠퍼스이기에 비흡연자 학우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면 현 흡연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층 공간의 흡연 구역이 무슨 문제 있는지 파악한 후 개선점을 찾아 소식지나 카톡방 공지를 통해 수시로 게시하여 경각심을 갖고 청결하게 이용하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일이나 10시 이후 미디어랩스 건물은 외부인 출입을 막고자 실물 학생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층 출입문은 소화기로 고정해 문을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의 바람장터는 학생회가 중간 매개로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거래를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중간 매개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금액부터 모두 다 판매자가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책과 다양한 중고 물품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우분들께서 만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제품 판매에 희망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학생의 임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상품 특성상 이미 사용하던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품질에 대한 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판매자가 먼저 저희에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 학생회관 사무실로 오셔서 먼저 물품 검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세세한 기준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청중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 청중 질문을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사연자가 대신해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자가 허위 사실이나 비방에 대해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청중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어 질문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특정하실 때 학과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선택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지은입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층 글로벌 문화카페 및 1층 입구에 편의점 위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2층 글로벌 문화카페의 경우 시험 기간에는 학우들이 주로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설치된다면 2층 공간에 혼잡이 우려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마련된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글로벌 문화 카페는 원래 공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에는 현재 학우들이 주로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점이 위치하더라도 공- 공부 목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은 학우분들이 쉬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련해 주신 방안은 없는 건가요? 편의점이 2층 글로벌 문화 카페에 설치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층 글로벌 문화 카페 설치가 확정이 된다면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미디어랩스 학생의 보담의 공약으로 빈즈리스트 설치가 있어서 설치 후 진행됐는데 내년에도 빈즈리스트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진지 리스트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패널 질문에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층에는 미디어랩스 1층에는 소화기로 인해 카드키를 찍지 않아도 자유롭게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화기를 제 위치에 두고 제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만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제 위치에 두더라도 학우들이 그거를 다시 옮기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톡방으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유하고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제자리에 둔다고 공지하겠습니다. 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학생 복지국 차장을 맡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사고는 이번 연도 6월에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를 모르셨다는 건 복지국 차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과학과는 저희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만이 사용하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큰 막중한 책임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학우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예방을 통해서 저희가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인문사회과학대학 안에 엘리베이터 사고 접수가 사고 내역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포털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후보자로 출마하셨는데 내년에는 관련 자유 게시판 등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학우분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에브리타임만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생회장이 된다면 다음에는 제가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모든 소통의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중시하려고 합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 학생회 회의 때 모든 학과의 학회장을 참여를 권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 권고만으로 모든 과 학회장의 참여를 독려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체육대학 회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각과 학회장들을 권고 말고 명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권고로 했고, 학회장이라는 자리는 각 과의 대표하는 자리고 그만큼 책임감 있는 자리라 체육대학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세 과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학회장들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보서 1번 질문에서 올해 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답하지 않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후보자가 올해 단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낀 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육대학 학생회는 학우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6번째 공약인 카페 개설을 생각하게 되었고, 카페를 통해 학우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네, 다음 인문대 후보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단과대 반, 간담회 등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공약에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과대의 반과 체육대회는 이제 대면으로 접어드는 사회에 대해서 현실 공약이 없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대 첫 번째 공약 관련해서 만약 택배 보관 과정에서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책임지실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우분들이 기숙사에서 택배를 받으실 때 도난 및 분실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선정한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 인원이 최대한 상주하여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발생 시에는 해당 학우분께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릴 것이며 저희 학생회 내부에서 사비로 배상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비는 추후 회의를 통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사고가 난 시간에 상주하는 학생회 인원들이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랩스 후보자분께 질문드립니다. 후보자분은 학우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주기적으로 학회장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얘기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올해 몇 번의 학회장 간담회가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열렸습니다. 올해 학회장 간담회는 1학기 시작, 2학기 시작 총 2번의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품에 대한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드림은 학회장 간담회를 어느 정도 주기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학기당 한 번 학회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올해와 달리 학회장분들께서도 원하시면 학회장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주원입니다. 저는 최대 정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 공약으로 굿즈 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별이 이 공약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한별이 생각하는 굿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이 굿즈 제작을 통해 한별이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학은 반팔티나 긴팔티로 제작을 해서 체육대학의 소속감을 갖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굿즈를 반팔티나 그런 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굿즈를 제작으로 한 이유는 반팔티나 긴팔티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대학 학우들이 더 원하는 옷, 의류나 체육복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예를 들어 바람막이나 후드 집업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저도 굿즈를 만들어 소속감을 좀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 후에 학우들에게 단순히 제공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학우들이 굿즈를 구매하게 해서 한별의 수익 사업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로 저희가 수익을 내서 하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자율적 경비를 낸 학우와 자율적 경비를 내지 않은 학우와의 차이점, 금액의 차이점을 둬서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굿즈로 만든 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청중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문화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읽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정 후보자님은 올해 단과대학 학생회에 소속되어 계셨는데 체육대회 진행을 위해 학과별로 15만 원의 추가금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조정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문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제발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못 인지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였고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월간 소식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 저희의 감사자료 등을 학우분들에게 정직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회장 간담회에서는 학과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과 공통적인 행사인 MT나 야식 사업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고 학과들끼리도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단과대학의 경우 봉사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진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컨택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당선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타 단과대학 후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약으로 타 단과대학과의 연합 봉사활동을 내세운 것은 연합 봉사활동 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단과대학 학우들과의 교류라는 이점이 있어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당선이 되면 타 단과대학 학생회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두 질문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CH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선이 된다면 흡연구역 관련해서 문제점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디어랩스의 흡연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 구역의 문제점은 1차적으로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고 많은 양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재떨이를 관리하거나 흡연장을 옮기는 등 비흡연자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자 질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학생일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행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먼저 학우들이 차별하는데 부담 없는 사업이라고 아까 공통 질문 때 말씀드렸고, 저희 체육대학은 전통적인 행사인 아까 말씀드린 연합행사나 해오름제 같은 경우 체육대학 전체 학우 대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 또한 참여하는 학우들의 좋은 답변을 듣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학우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적 경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문사회대학 회장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서 자율적 경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율적 경비 동료 납부를 위해서는 일단 홍보 측면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적 경비를 납부하시는 학우분들을 보면은 모두 학우분들이 좋아하시는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가셨을 때 자율적 경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와 같은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택배 불실 및 도난 발생 시 학생의 임원을 사비로 지출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비주품과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난되는 물품들도 고가의 물품들이라고 예상되는데 배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누가 배상할 것인지, 사비로 지출하고 싶지 않은 임원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추후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의 임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을 예정이기에 그분 앞에 택배가 바로 오면은 그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바로 즉시적으로 확인하여 바로 안에다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학생회를 하시면서 기자님들에게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랩스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한 학회장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학회장 분들도 각 학과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미디어랩스 학생의 도움이나 의견이 필요하실 때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한 후보자만 지정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시는 질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체육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행정 질문에서 우주 구매인으로서 자율적 경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에게 금액 차별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독감 고치를 목적으로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단과대 소속 학우들의 학생회비 납부율에 따라 체육대학이나 모든 단과대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회비에 납부한 인원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금액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단과대학 학생회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비상대책위원회일 경우 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과 대학이 봉사활동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닌 희망하는 단과 대학과 비대 임원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회장님들이 원해서 개최하는 학회장 간담회는 부담이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소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택배 보관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사무실에 상상 상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부 후보자님이 기숙사생으로 생활하신다고 하셔서 24시간 상주하시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신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상주한다고 말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출근 시간 내인 9시부터 6시까지 학생의 인원들로 상주하는 인원을 구성할 것이며 6시 퇴근 이후인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저희 정부 후보자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질문. 인문사회과학대학 정호준님께 질문드립니다. 후보께서는 학교의 바람 중 하나가 체육대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사대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다친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학우들이 격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인사대학 학생의 일원으로서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따로 없었는지, 다친 학우는 어떻게 되셨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학생회의 인원수가 비교적 타 자치단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다치셔서 오셨을 때는 저희한테서 1차의 치료를 받으시고 보건센터를 가시거나 병원을 가셨습니다. 병원을 가신 학우분들께서는 지금 아무런 큰 문제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약 2번에서 응급상자를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내나 삼각청 등 약품이 아닌 응급 물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사용 방법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해당 물품에 나와 있으며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용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가독성을 높이며 배포하고 학우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택배 대리 수령에 대해 학생의 활동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학생 인원들이 상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 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말에는 학생회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택배 대리 수령에 대해서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문사회가 후보자님께 또 주말과 새벽에 배송되는 택배에 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택배 보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또는 새벽에 배송되는 택배를 받은 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과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더 없으시면 정중 질문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오늘 말씀하시던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마지막 발언 순서도 문자를 정한 대로 5분부터 자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공적인 곳에 학생회란 공적인 곳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맞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장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끌어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학우들을 밀어주며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말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 자세이자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우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더욱 새롭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는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학우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는 힘드나 학교 생활을 하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보탬이 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졸업생 특강 및 취업 관련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 학우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식지에 졸업생의 이야기를 담아 학우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는 학우분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회는 학우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진 단체로 저희는 학우분들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학우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회를 주신 새 후보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함께해 주신 순천대학교 학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유권자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4일간 정책 토론회의 기본 사명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